피지컬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보기부터 오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알 거야. 보기는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정강롱은 여성 영웅 소설이래요. 정시니까 정소조겠지. 1. 이 사람의 성격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돼. 2. 유교 이념. 그래서 3. 신으로서의 논리. 자, 태자비가 된 정소전은 국가 이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축청하고 유지한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저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꾸 여성인 점을 강조하는 건 전 잘 모르겠어 사실 얘기하면. 그런데 이건 있죠. 여성 아니 그냥 그 시절이 그랬다고. 자, 유교가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고 나 잘 몰라. 뭐 몰라. 현대랑은 달라. 유교적 가치관은 이기론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 통치 질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고3 수업에서는 뭐가 있었냐? 이런 거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농공상 있죠. 사와 농공상을 이렇게 나눈 거야. 양인과 천인을 나눴어요. 이렇게.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봤던 거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잘 들어. 여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시절에 이쪽의 의미인 거야. 그렇게 읽으셔야 돼 서사를. 그러니까 여자를 여성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마이너 계층이라고 읽으셔야 돼. 이해됐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상황에 해결을 해주잖아. 이것의 가치를 도셔야죠. 그런데 이 마이너 계층들의 한계도 있어. 어떤 한계가 있어? 그 질서를 유지시켜버려요. 이해돼? 결국에는 뭐야? 이 모순을 극복하진 않아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진 않는다고. 결국에는 뭐하니? 그래, 국가 질서를 수호하잖아. 질서유지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한 계층이 메이저한 계층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측면은 가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게 한계라는 거야. 아예 근본적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서사를 읽으셔야 돼요. 자꾸 여성 남성 이분법적으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데 니네는 이제 상관없겠지가 아니야. 얘들아 40년 지나면 씨발 이제 좆된 거야 다. 얘들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눈높이 높이지 마 제발.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어. 아, 미안해. 야 너희 말고. 야 갑자기 확 들어갔네. 내가 미안하다. 딱 이제 영상 보면 알잖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어. 맞고 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뭐 평균 이하니까 어쨌든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사랑해요 그냥. 그게 예쁜 거야. 그리고 나이 60 먹고 뭐 할래? 야 나이 70 먹고 뭐 할래?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얘기 하더라고.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자기 주변에 딩크,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사는 부부를 딩크라고 그러거든. 딩크가 너무 행복해 보인대, 우리 엄마는. 그리고 엄마는 자식이 없으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대, 우리 엄마 또래는. 근데 그 우리 엄마 또래에서 마이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반대로 요즘은 너무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예요, 요즘은 진짜. 이거 잘 모르는구나. 결혼 안 한 세대가 훨씬 많아. 옛날에는 20대 여성의 거의 90% 이상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 누가 해? 4%도 안 해. 그러니까 20, 30대가 지금 오히려 결혼 안 한 커플이 훨씬 많아. 뭐 돌싱 커플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한 커플들이 되게 마이너해.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잘 들어. 이게 IMF 때요. 우리나라 이걸 빨아먹으려면 생각을 해봐.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 이거 세계대전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세계대전 때도요. 결국 뭐야? 남자들 군대 나갔어. 그럼 누가 일해야 돼? 누가 군수물자 만들어야 돼? 여성들을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에다 내보냈던 거예요. 똑같아 얘들아. IMF 터지고 나서 전부 다 외벌이었던 우리나라에 다 맞벌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엄마들도 이제는 남편의 벌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주체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다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 야,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갈등이 되게 첨예해졌어요. 동시에 이런 거야. 정치라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투표 안 해요. 야, 저 새끼 병신이고 우리 편 모여. 그래야 극렬 지지층이 돼서 그게 30% 공고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엔 갈라치기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 생존 역학인 거야. 그 과정에서 남녀, 뭐 지역, 세대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생겨난 거야. 그게 지금 진짜 존망한 게 일본의 40대 이후야. 일본 40대 이후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진짜 작살나 있어요. 자,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 30대, 20대가 지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남녀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아서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게 참 웃기지만 그냥 사랑하시라고. 그 얘기 갑자기 왜 하고 있을까? 자꾸 이렇게 뭐 여성소설, 남성소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씨발, 주인공이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 어떠냐. 그냥 마이너 계층.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마이너한 계층이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했다. 이런 서사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극복 서사를 읽어야지 남성 여성 서사를 읽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다라는 한계 지점도 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게 지금 20, 30대 중에 좀 대가리 깨진 애들이 있어. 모 사상 때문에 대가리 깨진 애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안 돼. 제발 좀 안 돼. 이거 애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자, 봐. 자, 항상 서사 장들을 읽을 때는 초반부에 인사를 세팅하고 오라 그랬지. 자, 그럼 봐.
선봉장 원희정이 내달아 양주자서 양운을 맞아. 자, 내가 팁을 하나 줬어요. 뭐라고? 인물이 뒤지게 많으면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주인공만 집중해. 주인공 누군지 모르겠어? 나왔잖아, 정씨. 맞죠? 아까 정 누구셨는데? 또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실수에 사로잡는 채 하고 적진으로 들어갔고. 씨발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지? 황제 왜 저러는 거야? 또 누가 있어?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황제만 놔두고 역적모의를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장수들이 가면 어떻게? 거기로 투항해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천자가 그렇게 분하여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좀 말았는데 누가 할래? 그 얘기죠. 보이지? 즉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다. 얘가 아마 지금 역적의 대가리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원희정한테 시켜가지고 야 네가 그 반역해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쪽으로 붙을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왜? 반역이 났으니까 군사를 일으켜야 되잖아. 황제가 직접 군사를 지휘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도원수 같은 애들한테 군사를 지휘라고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군사를 일으켜서 거기로 합류해버리면 더 커져버리지 세력이. 황제의 군대를 다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모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아마 그런 역모 상황인 것 같기도 하죠. 왜? 여기 있으니까. 역모 상황일 수도 있어. 즉 황제에 대한 충성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왜 문제냐? 유교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요즘 참교육 컨텐츠 예를 들면 마동석이 뭐 대가리 뭐 죽방 한 대 딱 날리면 숨 쉬어 막 이러는 게 왜 우리가 왜 통쾌하냐면 그게 우리가 지금 뭔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 때문인 거야. 악인들이 너무 처벌받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관통하는 서사거든.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 유교적 가치관이 있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야? 마동석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우리는. 여기는 그 마동석이 누구였다고? 정소저가 마동석이라고. 써놔 빨리. 정소저는 누구야? 마동석이야. 그냥 이렇게 읽자. 아유, 속 시원하다. 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정소저는 누구요? 마동석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태자비가 아까 우리가 보기를 봤으니까 알았죠. 이 사람이 누구니? 정소저예요. 이제 마동석 득판했어. 이 실황때에서 조정을 모시기 올 기다리는 밤낮으로 국가수를 탐지하는 나로는 비난하는 백성들이 보고 울었고 백성들이 소회를 시켜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길. 자 봐봐. 이렇게 고귀한 신부는 직접 이 천한 것들하고 만나진 않아. 그러니까 소회는 아마도 몸종이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벌써 인물이 몇 명이야. 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인물 뒤지게 많죠. 어디에 집중하라고? 여기. 됐지? 그리고 봐. 지금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기죠. 왜? 태자비 갑자기 나왔으니까 주인공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샵2라고 해서 장면이라고 할 거야.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우리가 내신 내비로 제가 잠깐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였지? 여기 있다. 이거는 작가 개입이야. 작가가 상황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게 왜 들어간 거냐? 작가 개입이라기보다는 이야기꾼들이 중간에 자기가 흐름을 한번 잡아주는 거야. 소설을 쫙 읽다가 흐름을 잡아주는 거야. 요즘 유튜버가 오히려 이야기꾼인 거야. 유튜버들 보면 썰 존나 잘 풀잖아. 그럼 썰을 풀다가 중간중간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그 유튜버들 보면 되게 연기도 잘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계속 볼게. 양경의 동족, 뭐 황주 등등등등등등에 침노했다. 천자께서 갔다가 폐해서 죽게 생겼다. 큰일을 났다. 야, 씨발 어떻게 하지 이거? 이 쓰레기 새끼를 어떻게 하지? 자, 내 비록 여자이나 비록 여자가 중요한 게 뭐라고? 내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세 번째. 자, 글의 주인공 누구였다고요? 태자비, 정소조였다고. 그래서 검 들고 와가지고 다 작살내버립니다. 자, 이제 주씨의 부조가 덕망을 잃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황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를 비판하면서 갈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황제가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야. 헛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정소조가 그러는 거죠. 야, 신하가 그러면은 네 일을 똑바로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네 욕모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뒤져.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결국에는 샵3는 뭐라고? 태자비와 역적 간의 갈등, 결국에는 모가지 댕강하겠죠. 결국에는 모가지 댕강했죠. 또 한장수. 황주자사였고. 이때 천자가 장군의 필배가 들어와 모두 죽여버리고. 누군데? 뭐 이런 게. 그래서 봤더니 태자비. 결국은 못하고 있는데 태자비금은 점포의 영도에서 청양에 엎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제 이런 게 이제 전개성이죠. 우연성이죠. 초월적 능력이죠. 이제 갑자기 이제 원더우먼 된 거야. 갑자기 토르 된 거야. 갑자기 뭐 어벤져스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입고 있던 옷에서 갑자기 뭐 나도 모르는 힘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작살내버렸어. 넘어갈게.
결국에는 다 이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야. 양경하고 원희정이 아마도 역적 모의를 했던 애 같아.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 성봉장이나 제주가 없어 적진에 잡혀 죽게 됐었으니 장군에는 일부 목수를 보존하자 흉절 격파했으니 은혜 낭망이로다. 근데 태자비가 꾀를 냈다는 거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역적 모의에 동참한 애들이고 살아남으려고 거짓으로 얘기했고 거짓을 알고 태자비가 그래요? 라고 모르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가 역적이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건 흐름이 쭉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셨으면 문제 푸는데 크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작품 해석 내용은 이해가 됐으니까 이 정도 필기 정리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39번 서술작 직접 개입 아까 있었죠. 하지만 희화와 웃음 만드는 거 없고 2번 역순행은 내가 얘기했다. 이게 쭉 흘러가는 동안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면 역행이라는 건 이게 역행이에요. 그리고 역순행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게 역순행이겠지.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순행이고 역순행은 과거로 갔다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역순행이 없어. 뭐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두 번째 전기적 요소 아까 있었죠. 비현실적인 장면도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그러면 됐어. 이거는 개념화 문제였어. 그럼 얘들아 아까 전기성 내가 잡은 부분 기억납니까? 여기 됐어.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해진 거냐면 어쨌든 이것도 태자비의 성격인 거야.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갈등과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어? 이걸로 해결했잖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정보 가치가 높아서 정답 선지와 관련이 됐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자, 40번 문제 볼게.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가 일부러 적진에 잡혀갔다. 그쵸? 왜? 이 새끼도 여기에 붙어 있었던 애니까. 그게 어디 나와? 여기 나와 있잖아. 두 번째, 하신의 무리들은 전장의 형세를 이유로 천자의 항목을 만류한 게 아니라 항목을 권유했죠. 왜? 이미 얘네는 양경의 무리들이었으니까. 기회주의자 새끼들이었으니까. 그럼 정답 2번 끝이네. 됐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41번. A, B에 대한 설명. 자, A는 지금 뭐예요? 역적의 논리야.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이야. 동정심이 아니지. 논쟁이지. 정답은 그럼 5번이겠죠? 봐봐. 논리니까 정당함이고요. 거기에 대한 반박 비판이죠? 정답은 5번 끝. 됐습니까? 자, 내가 얘기했다. 내용일치가 아니라 뭐 잡으라고? 이런 논리구조 잡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태자비가 양경과 원희정의 목숨을 보존해주는 것에서 정서조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뭐 당연히 뭐 등장인물, 긍정적 인물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전 넘어갔어요. 2번. 반영물이 응징했죠? 수호했죠? 세 번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신 영웅적 맞죠? 여자이겠지만 싸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신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들이죠. 여성이라는 거는 성별로 보지 말자. 그 시절의 신분이라고 보자. 자, 계속해서 태자비가 임금을 구원하기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것에서 정서전은 유교이념을 구현하기 신하로서의 도리 맞죠? 뭐 다 맞아? 다시 보자. 아, 이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 이 부분 특이했죠. 양경과 원희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이 새끼 이거 봐라. 결국에는 이 새끼들 참수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역적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꾀를 낸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인정을 베푼 게 아니야. 즉 역적 처단을 위한 영리한 대응을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1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래. 여러분이 단순한 내용 일치들에서는 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9월은 좀 쉬웠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잘 나왔거든. 그러니까 좀 내용 일치로 풀리는 좀 문제들이 많았으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만 디테일 있게 물어봐 버리면 오답률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우리 수강생들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